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무지랭이도 이 사람보다는 낫겠습니다. 척척이 이분 서울대 맞습니까? 살다 이런 논리 수준으로 교수식이나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인데요.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어이없는 발언에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징계위가 합법이면 한일 합방도 합법이라는 척척이 진중권의 발언. 이 궤변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건 아무리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을 쫓는 인간이라지만 나가도 한참 나갔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부인과 자식이 일본 국적자라고 해도 이런 비교 자체가 어거지 무논리에 친일 발언으로 비춰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말을 혼자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이번엔 비교의 대상도 상대도 잘못 고른 듯한데요. 척척이 진중권도 일본으로 귀화해서 가족의 혈통부터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요. 윤석열 징계위가 합법이면 한일 합방도 합법이다. 참 대단합니다. 당신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한데요.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요? 절대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주호영,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공수처 찬성론자였다는 건데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들은 공수처 설치를 부르짖었고 각종 공약으로 내놓았던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국민들이 잊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어느 순간 공수처 설치를 맹비난하고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혹시 자신이 찬성했던 기억이 없어진 걸까요? 그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장을 바꿔대는 이런 정치인들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이르면 내년 1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정치인들은 연일 공수처법 통과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 중 과거의 공수처 설치를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열렬한 공수처 찬성론자였던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은 것을 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2016년 7월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 하지만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며 공수처 설치를 역설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당시 공수처 설치에 공감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찬성하면서 정의의 여신은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만 권력기관이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이 된다. 청와대 민정실이나 검찰이나 모두 검찰 출신의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라며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정비되리라 본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불과 4년도 안 돼 자신이 한 말을 기억조차 못하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수처 출범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공수처 찬성론자였는데요. 그는 2012년 10월 무소속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 당시 사법개혁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당시 안 대표는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공수처장 후보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뒤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회 청문회 절차를 먼저 거치는 순서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수사 대상 또한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행 공수처법 대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공수처법이 지난 10일 통과되자 안 대표는 오늘은 4년 전 대통령 탄핵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는데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사는 걸까요?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은 있는 걸까요? 180도 말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의 목적 말고는 없는 거죠. 그게 안철수의 유일한 정치 방법이니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계약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의미가 퇴색된 날,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괴물 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던 야당 정치인은 이들뿐만이 아닌데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6년 9월 대학생 앞에서 공수처는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춘천 한림대 특강에서 사법부에 셀프 개혁을 맡기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야권의 요구를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3월 28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유 전 의원은 무엇보다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를 뿌리부터 뽑아내는 강력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락연설에서 공수처 언급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은 그만큼 공수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공수처 입법을 추진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권력의 도구가 되는 공수처는 저희들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그 뜻은 분명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죠. 소신도 신념도 철학도 없습니다.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너도 나도 튀어나와 갖은 가머니설로 국민을 현혹하고 뭐라도 돼보겠다는 얄팍한 정치 꼼수인데요. 이래서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진정성이 1도 없기 때문이죠. 주말에는 조용히 집에서 자신들이 한 말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도 몹시 부끄러워졌을 텐데요. 그러고 보면 얼굴이 두껍기는 한 모양이네요. 거두절미하고 일관성이나 좀 갖추고 삽시다.